오늘 돈 되는 공시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난 종목 수익률을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먼저 파미셀 보겠는데요. 파미셀 지난 3월 6일에 저희가 이 시간 언급을 했습니다. 목표 주가 10,000원을 달성했고요.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131.48%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사실 지난 6일 이후에도 급락장이 계속되어 왔잖아요. 네, 그 사이에서 굉장한 수익률을 보였는데요.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그날 사실 갖고 온 날 이미 10,000원을 터치를 했고요. 그리고 네. 좀 빠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그 니클로시드 원료가 이제 그 수출되는 거 그리고 오더가 계속 밀려온다는 부분이었고 최근에는 동사 이제 진단 시약 그 미국 그렇죠. 수출건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. 네. 10,000원 돌파하게 되면 다음 그 매물대가 12,000원이라서 12,000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갭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. 12,000원마저도 그것도 상한가로 갭 돌파하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갔다가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 선물 지금 급락하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일제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인데 파메이스에 오늘 가져주신 분들 좀 매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14,000원대 되게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이 저한테 문의가 오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절반 팔고 오늘 나머지 팔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착실을 해서 현금 가지고선 월요일 장 네. 맞이해야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방송 보신 분이 전화 주셨나 봐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하셨던 계속 분이 하셨던 계셨는데 분이 예, 물려 계셨었군요. 네. 파미셀 잘 또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에서 진단 시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진정한 수혜주라고 분석이 나왔었는데요. 현재 차익 실현에 대한 의견 확인했고요. 또 그에 앞서서 2월 28일에 언급해드렸던 이테크건설 한번 저희가 짚어봤었던 종목이에요. 수익률을. 지금 또 다시 짚어보자면 고가 기준으로 40%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 2월 28일 날은 목표가 이제 6만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이게 이제 그 동사가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매수 청구가가 67,000원이거든요. 67,000원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팔면 안 되고 그날도 제가 그래서 6만 원 달성한 상한가 간 날도 팔면 안 된다라고 의견 드렸었고요. 7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고민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렸고 지금은 계속 시장 상관없이 오늘 장주 75,300원까지 올라갔고 현대도 73,200원인데요. 7만 원 이상권에서는 좀 분할 매수 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3분의 절반 정도 차익을 하시고 다음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8만 원으로 목표가 추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국의 재정 부양책 그 남은 표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금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그와 연관이 돼 있다고요? 오늘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게 제가 잠깐 그 타이틀만 봤거든요. 오늘 밤 네. 하원 표결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선물이 갑자기 하락폭이 커진 게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급등 나왔고요. 특히 네.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을 하거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지는 흐름인데 요거는 저도 좀 뉴스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오늘 21선에 기술적으로 걸리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오늘 웬만해서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갭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현금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차원에서 지금 약간의 악재 뉴스 나오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뉴스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언론상의 보도는 되지가 않았는데 미국 선물이 1.8%까지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원 표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. 불확실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 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어떤 공시가 돈이 되는지 베스트 3부터 함께 보시죠.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입니다. KMW의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. KMW는 통신 장비주로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과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인가이죠. 수주 공시가 나왔지만 주가는 1%의 조정을 받으면서 49,250원입니다. 이 공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공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추세대 상단에 좀 걸려서 거기 오늘 사실은 매도하는 자리예요. KMW 자리가. 5만 원 잘 못 넘어서고 있어요. 이게 좀 추세가 네. 지금 고점을 낮아지는 그런 그 하락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딱 그 추세 걸리는 날인데 저는 그래서 올라가길래 돌파 여부를 좀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고요. 규모는 485억
8,633만 원 규모의 이제 그 5G 통신 장비 그 공급 계약 체결인데 그 종속회사 이제 미국 법인에 있는 기가테라 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을 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노키아 쪽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. 계약 금액은 규모는 이제 2018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16.4%고요. 이제 계약 기간은 이제 3월 26일부터 7월 31일이라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제 나오는 그 수주 공시인데 최근에 그 KMW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중순경에 그 일본 라쿠텐으로부터 그 4G 기지국 수주권도 나와서 네.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동사가 이제 수주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네. 5G 장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 약간 밸류 부담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악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도쿄올림픽 1년 연기된 부분이 가장 네. 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동사가 이제 그 실적은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락이 막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상방으로 치고 가기에는 또 밸류 부담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에서는 오늘 좀 매도 관점 49,000원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일단은 보유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. 네. 이건 차트 잠깐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네.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. 이게 상단을 보면은 지금 이 추세대 상단이 이렇게 계속 번번이 걸리는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. 네. 또 오늘 또 걸렸죠. 네.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해서 다시 4만 원 지지력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관점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. 단 4만 원 부근에서 조정 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저가매수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 반등 구간에 일본 라쿠텐 통신사와의 수주로 굉장히 또 많은 분석이 있었던 KMW인데요. 4만 원 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, 매수의 기회 남아 있겠네요. 현재는 보유자 매도 관점 권하면서 등급은 2등급을 설정했습니다. 다음은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입니다. 오늘의 베스트2 공시는 필옵틱스고요. 역시 수주 공시 나왔습니다. 주가 장중 상승세에 11%까지 나왔지만 현재는 0.5% 상승 그치고 있는데요. 수주 어떻게 보시죠? 규모가 이제 226억 규모고요. 그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인데 계약 상대방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. 아무래도 호재 공시 오늘 이만큼 올라간 이유도 이제 이 공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시장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41.71%의 규모입니다. 그렇게 오늘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였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좀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네. 계약 기간 같은 경우도 3월 26일부터 이제 9월 15일까지 비교적 이제 굉장히 호재 공시인데 오늘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많이 고점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좀 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쪽과 2차 전지 관련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그 전문 회사인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앞으로 할 겁니다. 2차 전지 쪽은. 다만 네.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수주가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수주가 좀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영업이 예상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. 이제 문제는 요즘 그 증권사 컨센서스를 지금 아직 신뢰를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은 필요하지만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렇게 수주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은 네. 수주가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는 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네. 좀 버텨보자 말씀드리겠고요. 네. 1차 요 종목은 목표가 한 1차 만 원 정도까지는 아직 21선 많이 남았거든요. 여기 21선 까만 선인데 여기 그 터치할 때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이고 그 예상 가격이 대략 10,000원 정도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5G는 뭐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고요. 또 디스플레이 장비 없이도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서의 수주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. 2차 전지 물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필옵틱스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. 3등급으로 목표 주가 10,000원 선까지 보유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.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 확인하시죠.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덱스터의 수주 공시입니다. 현재 덱스터의 주가는 소폭의 플러스 2%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침에 뭐 워낙 굉장히 다 오르다 보니까 엄청 올랐잖아요, 아침에. 네. 그래서 2%는 굉장히 좀 작게 보이네요, 오늘은. 덱스터도 장중에 12%까지 올랐었고요. 그러니까 네. 아까 시장 빠지면서 예.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네.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 수주 공시입니다. 단일
판매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인데 이게 정정이 한번 나와서 계약 기간은 약간 살짝 변경이 되었더라고요. 내용은 이제 그 영화죠. 영화 외계인인데 이건 가제고요. 그 1부, 2부 그 VFX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이 148억 원 확정입니다. 이게 네. 이제 그 추가 옵션 계약이 없고 확정 그냥 148억 확정 금액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37.74% 부분이고 계약 상대방은 케이퍼 필름이고요. 그 계약 기간은 3월 27일부터 이제 12월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. 이게 이제 3월 26일에서 27일 정정 공시가 좀 나왔다는데 제가 원고 드릴 때는 26일로 좀 드렸었고 그 영화 개봉 시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 금액이라든가 계약 기간은 변동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 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게 배급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CJ E&M에서 만들고 있거든요. 네. CJ E&M이 그 동사에 지금 지분을 좀 6%가량 좀 투자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 50억 하고 지분 매입하면서 총 13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덱스터 지분을 6.8% 정도 확보하면서 2대 주주인데 네. CJ E&M과의 M&A 이슈가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맞아요. 저는 이 정도 지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예. 이전 대표 김용화 이전 대표의 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걸 계속 좀 추가적으로 매입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슈 나올 때마다 종목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이제 그 자회사가 있어요. 자회사가 그 덱스터 피처스라고 있는데 이제 100% 지분 자회사인데 네. 여기를 통해서 영화 제작 그 사업에 본격화를 했고 그 VX 사업 요 부분에 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주가 꾸준히 나왔다는 거. 얼마 전 3월 25일 날은 또 추가 수주 공시도 나왔는데요. 그래서 동사의 좀 어떤 그 기술력 이런 저력을 좀 알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영화들이 다 개봉을 할 것이고 작년에 동사가 이제 충당금을 많이 이제 쌓아놓고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됐던 거는 개봉 시가 다 미뤄져서 그럽니다. 이번 부분이.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게 되면 영화들이 개봉이 되게 되면은 동사 실적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혹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좀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덱스터가 작년에 대규모 적자에 올해 큰 실적 턴라운드가 되는 예상되는 종목이었는데 네. 기생충 테마를 엮이면서 한번 급등 나오면서 그 차익 매물에 선절 매물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이제 시장 급락에 같이 묻어서 이제 급락하고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. 신용이 13% 넘었던 종목인데 예.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내렸나 했어요. 지금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. 네. 이 정도면 진짜 급락장에서도 많이 내린 축이거든요. 그러니까 신용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. 예. 이게 그러니까 13% 이상 최고 나올 때가 거의 17% 가까이 신용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네. 절반 이상 지금 털린 상황이라서 신용 부담도 지금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좀 단기도 괜찮고요. 중기로 좀 보시고 좀 1차 목표가는 한 6,000원, 2차 목표가 8,000원 드리는데 네. 아마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현재 상황과 그 이후의 주가가 전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M&A 이슈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좀 긴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덱스터 오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가벼워졌던 부분들 알아봤고요. 그리고 수주 역시도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.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0%가량 되고 있고요. 보유하신 분들 홀딩 관점 권하면서 2등급 알아봤습니다. 오늘 2등급 나온 종목이 2개가 있었어요. KMW, 덱스터. 현재 시장 오전장에 차익 실현 일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보유하시면서 시장 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할지 일주일 있다 뵐 거니까요. 의견 좀 들을게요.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현금화는 필요한데 네. 어차피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쌍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바닥 네. 반등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예. 좀 대부분 현금 일부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할 것이고 위에 이제 지수 2,000대에서 물렸던 종목들을 지금 선절하는 거는 아직도 의미는 없습니다. 계속 지금 버텨야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신규로 좀 수익 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 정도고 아마 월요일 날 시장이 좀 개파락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방으로 또 가기에는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다음 주 오늘 정도 현금을 가지고 다음 주 초 이후에 한 지수 좀 조정할 때는 좀 저가 매수로 보시고요. 여기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봐야지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관점보다도 네.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것들 저가 매수를 다음 주에 노려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